자, 논증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문에서 논증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논증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논증의 의미가 뭐냐? 논증의 의미는, 한자어로 치면 이렇겠죠? 추론해서 증명한다. 이 논할 논자에다 증명하다 할 때 증자, 증명할 증자,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 추론하여 증명하는 게 논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추론은 뭐냐? 추리와 논증. 뭔가 이거 좀, 그렇죠? 서로가 이제 서로를 정의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거죠. 어떤 결론이나 주장이 있고, 이 결론이나 주장을 전제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 이러한 전제들이, 어떠한 전제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낸다 할 때 이것이 논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들이 모여서 시그마 전제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논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전제나 결론은 뭔데? 전제랑 결론이 뭔데? 라고 한다면 전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전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자는 앞전자고 제는 이 이끌 제자입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당연히 근거는 근거인데 좀 더 앞에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알려진 판단이다라고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리 알려진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제랑 근거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알려진 판단으로 이해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전제랑 근거를 선생님들이 좀 섞어서 쓰잖아요. 어떤 때는 전제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근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실전적인 거고, 실전에서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끔 단톡방 같은 데서 물어본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제랑 근거랑 사실 동일한 의미로 쓰잖아요.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데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제가 쓰여 있으면, 어떤 결론에 대한 전제로 이거를 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참임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임을 가정을 하는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근거에 비해서 전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서로가 참이다라고 동의를 한 상태로 들어가는 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명제의 일종으로서, 문장의 일종으로서 참이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근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객관적 사실로 밝혀져 있을 때 얘는 명제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근거인 경우는 명제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지만 틀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틀린 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논할 때 전제랑 근거를 구분해서 말을 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볼 때 전제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뭔가 사실적인 요소들보다는 문장에 가까운 것들, 그러니까 문장의 명제에 가까운 것들을 좀 찾으면 되고, 근거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 예시들을 찾으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거의 비슷하게 주장이나 결론을 이끌어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선 차이가 있죠. 그리고 결론과 주장에서도 느낌상 차이가 있어요. 결론이다라고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주장이라고 하면 주관적으로 보이죠. 이 미묘한 단어상의 의미상 차이, 이런 것들, 그리고 용도상의 차이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걸 다 나눠서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한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어휘들을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비슷한 단어로 묶어서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구분선이 없이 어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범주화하고 확장하고 축소하는 거 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확장된 상태로 멈춰져 있고 선을 나누는 부분, 기준을 이해를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어에 비해서 추리 논증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탭스 독해가 추리 논증보다 어렵더라고요. 단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튼 이런 전제라든지 근거라든지 결론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비슷해 보이는 단어 사이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앞쪽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전제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근거들인 거예요. 근거들 또는 문장들, 판단들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한자로 치자면 맺을 결자죠. 끝맺어주는 진술, 끝맺어주는 진술이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맨 끝이나 맨 앞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들은 이제 이 전제나 근거에서 추론을 통해서 이끌어내지는 판단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추론의 과정엔 뭐가 들어갈까요? 이때 논리적인 판단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해서 이 결론자가 이제 맺을 결자가 아니라 다른 게 쓰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의논을 통해 결정된 판단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도 있다. 한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넣긴 했는데 그냥 한 줄 더 쓰고 싶어서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논증, 전제, 결론이라는 게 어떤 문장들이다라는 것도 이해가 됐고, 그 문장들이 어떤 그 논증에 있어서 위치가 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판단으로서 존재하는 형태의 문장이 있고, 그 속성을 가진 문장이 있고, 이 결론의 속성을 가진 문장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문장들은 어떻게 나타내게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지는가를 검토를 하면은 우리 이걸 명제라고 해요. 우리가 논증적인 글쓰기를 할 때,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때, 주장문을 쓸 때, 논증을 펼칠 때 쓰는 문장들은 대부분 명제의 형태를 띱니다. 명제의 이 명자는 목숨 명자죠. 네, 그러면은 명제는 뭐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구분 가능한 진술이라 해야 됩니다. 구분 가능한 진술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구분 가능한 진술이 아니죠. 관계에 따라서 또는 그 값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반면에 키가 180이다 이런 거는 분명하게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참 거짓이 구분한 진술이 우리의 명제가 되는 거고, 이 논증은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논증적인 글쓰기에서 논증문 자체에는 명제들만 들어가 있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논증적인 글쓰기에서,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그 관계에서는 분명히 어떤 이제 관계를 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명제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데 논리적일 수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참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의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오류 파트에서 오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구 쪽에서, 연구방문론 쪽에서의 오류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제 애매어의 오류 같은 것들, 애매어 오류랑 관련해서 볼 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연구방문론이라기보다는 비형식적 오류에 가깝네요. 비형식적 오류에서 나오는 애매어의 오류들과 관련해서 볼 때 이 명제들이 오독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는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한 진술이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참과 거짓은 아닐 때, 중간지대가 없을 때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문장이나 시계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배경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배경이죠. 논증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논증이 뭐고, 그 논증은 이제 결론과 전제로 구성이 되는데, 이 결론과 전제의 형태는 명제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결론과 전제들을 연결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이제 전제들이 합쳐져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또 따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서 2강을 진행을 할 때 수렴 논증 또는 합류 논증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여드렸어요. 5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논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나오는, 기호 논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에 넘어가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